안녕하세요. 육아를 깊이 탐구하고 나만의 육아 방향과 균형을 찾아가는 로맘입니다. 로맘 모하니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로망스 아기들의 수면 문제에 대해서 설문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좀 더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서 로망스의 질문을 로맘이 3개월 아기부터 32개월 아기까지 원령별로 정리를 해서 키워드를 뽑아봤어요. 로운맘은 수면 전문가도 발달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아기의 수면 문제에 대해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수면 전문가 혹은 발달 전문가라고 해도 각 가정의 육아 환경, 아이의 기질 등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로운맘은 제가 받은 모든 아기 수면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저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이런 문제들을 가진 아기를 관찰을 하고 해결책을 찾을 것인지 그 근거와 방법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0에서 32개월 아기 수면 문제 해답 찾기 시리즈 그 두 번째로 로디의 텐텐라방에서는 수면퇴행이란 무엇인지, 수면퇴행은 언제인지, 수면퇴행 시기에 로운맘은 어떻게 했는지, 야경증은 무엇이고 야경증과 악몽의 구분 기준은 무엇이고 대처 방법이 무엇인지, 원령별 낮잠과 밤잠, 낮잠의 횟수는 어느 자료를 참고하면 좋고 해당 자료에서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통잠의 정의, 밤수의 정의, 지금 우리 아기는 통잠을 잤다고 봐야 되는 건지 밤수를 아직 하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수면교육은 언제 하면 좋은지, 수면교육 정의에 따라 다른 수면교육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수면퇴행, 야경증, 악몽, 원령별 낮잠과 밤잠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을 편집해서 올려드립니다. 아기 수면에 대해서 근거 있는 자료를 통한 정확한 공부를 통해서 다양한 수면 문제를 보이는 우리 아기의 속사정을 알고 그에 맞는 수면 교육의 방향을 잡는 첫걸음을 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나의 시간은 없고 나의 공부는 모자라고 육아의 방향과 균형을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고민인 엄마 아빠를 위해 로디의 텐텐라방 시작하겠습니다. 수면 퇴행이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의들은 도대체 누가 하는 것이며 수면 퇴행이 정확하게 뭐냐라는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죠. 수면 퇴행이 왔냐 아니냐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제가 느림보 수면 교육 책을 통해서 한번 수면 퇴행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짜자잔. 자, 보면은 우리가 가장 수면 퇴행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4개월 때예요. 4개월 때. 엄마 나는 잘하고 있어요를 먼저 기준으로 보면은 수면 퇴행은 아기가 잠을 특별히 못 자고 자도 자꾸 깨고 그리고 잘 때도 힘들게 잠에 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특별히 더 나타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출생 직후부터 20개월까지 우리가 10번의 원더윅스를 겪는다고 하잖아요. 그 원더윅스에는 대부분 그런 수면 퇴행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사실 첫 번째 원더윅스에서 세 번째 원더윅스까지는 뭐 2개월, 3개월 아기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수면이라는 게 이미 잡히지도 않은 상황이니까 그때는 수면 퇴행이라는 말을 하기가 그렇고 아기가 밤낮을 구별할 줄 아는 이제 생후 50일이 지나서 한 70일, 80일경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잠자는 낮과 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신체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한 이후에 그때 이제 좀 이렇게 잠의 패턴이 잡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신생아 때처럼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라고 가장 먼저 얘기를 하는 시간 4개월이거든요. 4개월 무렵인데 자, 그때를 우리가 아마 처음 느끼는 수면 퇴행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95페이지로 한번 가보면 여기 저자는 얘기를 하는 게 수면 퇴행이라는 말은 수면 리듬이 흐트러지고 여기 써있죠? 수면 리듬이 흐트러지고 잘 못 자는 기간을 말을 하고요. 이런 시기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아무 이유 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약과 관련해서 나타난다. 여기서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원더윅스를 얘기를 하는데 원더윅스의 아기가 도약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기들이 특별히 힘들어한다라고 이제 원더윅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면도 마찬가지로 도약과 관련돼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정신 발달에서 경험하는 모든 도약은 진보를 의미를 하는데 이 도약이 끝나면 아기는 복잡한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자기네 세계를 더욱 높은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각각의 도약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부여를 해주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 몇몇 도약은 다른 도약보다 영향이 큰 듯하다. 이것을 상급 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그 10번의 원더윅스 중에서도 상급 도약을 하는 원더윅스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상급 도약을 하는 원더윅스에는 아기들이 이제 당연히 더 수면 퇴행 같은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아기의 4개월, 아기의 8개월, 아기의 17개월 무렵이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해요. 이 4개월, 8개월, 17개월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4번째, 6번째, 10번째의 원더윅스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개월, 8개월, 17개월 무렵에는 수면 퇴행으로 보이는 증상들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는 엄마와 떨어지려고 하지도 않고 울고 떼를 쓰는 것은 물론이고 잘 먹지도 않고 잠도 잘 못 자고 특히나 수면 행동은 부모를 정말 힘들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면 퇴행기는 뜬금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도약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따라서 아기가 무슨 조치가 필요한 수면 문제를 이런 시기들에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수면에 퇴행이 느껴질 때는 무슨 조치가 필요한 수면 문제를 지니고 있다라고 먼저 정의하는 것보다는 그냥 도약이 완료되면 아기의 수면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아이가 그 도약을 잘 헤쳐나가도록 부모가 사랑과 도움을 베푸는 게 더 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더 알기 쉽게 얘기하는 거는 도약이 미치는 아기가 수면을 더 잘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로는 도약이 미치는 압도적인 영향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손을 활용하게 되는 손을 활용하기 시작하는 한 4개월 무렵 여기선 도약 4단계라고 했는데 4개월 무렵이요. 그리고 기게 되는 경우 기는 경우는 이제 많이 기는 아기도 있고 기는 걸 건너뛰고 첫걸음을 하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경우에 따라라고 표시를 했고요. 첫 걸음마 때 그리고 걸음마를 배우고 경사진 곳을 기어오르거나 각종 신체 연습을 하게 되는 도약의 10단계 그러니까 이게 한 일반적으로는 17개월, 18개월 무렵이라고 보죠. 그래서 요때가 이제 수면 퇴행이라는 게 나타나는 건데 도약으로 인한 신체적 결과도 수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면 퇴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좋은데 조금 더 다른 책에서도 그럼 저 사람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 누림보 수면 교육을 쓴 저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수면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한 엄마이기 때문에 뒤에 보면 이렇게 레퍼런스가 참 많이 있어요. 수면에 관련한 자료들은 한글로 되어 있는 것보다 이제 미국이나 호주 등 서양에서 먼저 많은 연구 결과와 스터디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베이스로 한국에서도 수면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책을 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그런 연구나 스터디를 바탕으로 책을 낸 책 중에 하나가 이 느림보 수면 교육이죠.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수면 퇴행에서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수면 교육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수면 퇴행은 일단 겪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4개월 전에 첫 수면 퇴행이 나타나기 전에 수면 교육을 어떤 조금 강제적인 방법 혹은 좀 울음을 동반하는 방법으로 수면 교육을 진행한 엄마들에게서는 이런 첫 번째 수면 퇴행이 나타났을 때 훨씬 더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잘 자던 아이가 오히려 더 갑자기 안 잔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잘 자고 있었던 아기라면 그런 문제는 안 느껴지겠지만요. 그래서 여기서도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4개월 수면 퇴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같은 말을 하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4개월 퇴행이란 게 뭐냐?
여기서는 수면 패턴이 발달하면 어른 수면 패턴을 닮아가는데 그 전까지는 없던 수면파가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그 수면파로 인해서 깜짝 놀라 깨는 일이 잦아지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한 4개월에는 뒤집기를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데 두뇌가 더 집중을 하는 바람에 잠을 자다가 뒤집기를 하면서 홀라당 깨버리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그리고 몸이 느닷없이 획 돌아가니까 깜짝 놀라서 엄마의 위로가 더 필요하기도 하다. 그리고 아이는 짜증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자꾸 하게 돼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수면탱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말을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로우맘은 이런 수면책을 여러 가지를 읽으면서 보면 사실 그 책 안에서도 나름의 답이 제시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읽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수면탱이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책을 자세히 안 읽어본 경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어떤 답을 받냐? 엄마의 위로가 더 필요하기도 하다. 저는 이게 사실 상당히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면 퇴행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왔던 수면 습관이 한순간에 망가질까봐 그맘때 힘들었죠. 4개월 때. 망가질까봐 가장 가슴을 졸이면서 나 어떻게 해야 돼? 수면 퇴행이 왔는데 모든 게 망가지는 게 아니야? 라고 고민하는 때가 첫 번째 4개월 무렵이고요. 네, 그 다음이 아까 얘기 나왔던 한 9개월 무렵, 그 다음이 17개월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런 큰 도약을 하고 큰 정신적인 발달을 하면서 정신적인 발달과 신체적인 도약을 하면서 발달을 하면서 수면탱이 동시에 찾아오는데 특히나 크게 뭐 9개월, 17개월 이럴 때 크게 찾아오는데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앞뒤로 이제 아이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야 되냐라고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각각 연령별로 엄마 아빠분들께서. 근데 로운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리고 저의 경험으로는 그때는 오히려 저도 가서 아이를 더 많이 위로를 하고 안아주고 그리고 수면 교육이 망가질까봐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한번 해봤었던 거는 다시 했을 때 오히려 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 다 돼서 결국 안아서 재워야 돼. 모든 게 끝났어. 이런 느낌보다는 다시 안아서 자야 잘 자네? 뭐 이런 그렇게 만약에 진짜 도루묵이 됐다 할지라도 도루묵이 될 정도로 그렇게 사실 요때 좀 안아주고 위로해준다고 해서 도루묵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조금 망가진 것 같은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25개월도 요것도 잠시만요. 그런 느낌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뭐 그냥 말씀드린 그대로 뭐 어차피 한번 해봤잖아. 그러니까 혹시 망가지더라도 다시 하면 되지. 너가 편할 때. 이런 마음으로 엄마가 오히려 편하게 접근하면 아기도 엄마의 마음 편한 그 편안한 분위기에 더 따라서 더 그 수면 퇴행이 일어났을 때 편하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도약, 그러니까 원더윅스라는 게 이제 우리 이 책에서는 20개월까지 강한 그런 뇌파의 변화를 겪으면서 정신적인 도약이 나타나는 걸 보인다고 했는데 그게 지나고 난 이후에 2돌 이후에도 보면은 수면 퇴행으로 보이는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5개월 무렵, 2돌 좀 지났을 무렵에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2달 정도. 저는 한 달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2달 정도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어떤 큰 변화가 있었냐면 첫 번째로 아이가 기관에 가기 시작을 했었고요. 24개월에 기관에 가기 시작했었던 거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재접근기가 시작이 돼서 재접근기가 시작이 되고 아이가 2돌 무렵이 되면 또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또 언어 발달이 또 더 빨리 일어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 발달과도 더불어서 또 그런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엄마와 분리하려는 그런 모습이 강해지면서 동시에 불안감도 또 같이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소망이는 그랬어요. 2돌 좀 넘었을 무렵에 그때 이제 언어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었고 그러면서 자기 주장도 강하게 하기 시작했었고 그때 이제 느꼈던 게 이게 진짜 재접근기구나 이런 느낌을 사실 18개월에도 힘들었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18개월, 20개월에도 힘들었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22돌이 넘고 난 다음에 이제 잠에서 말 그대로 통잠을 자던 아이가 새벽에 꼭 한 차례 두 차례씩 꼭 깨서 엄마를 찾아서 자기 방으로 데려가서 자고, 이런 행동이 이제 오히려 거꾸로 나타나면서 뭔가 두려워하면서 울면서 오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도 수면 퇴행 중에 하나라고 봐야겠구나. 이것도 그러면 또 뭐예요? 수면 퇴행이라는 거는 왔으면 엄마하고 또 다시 한번 그 시간을 따뜻하게, 아이가 이젠 잠잘 때는 누가 수면 교육을 했나, 같이 더 애착 형성을 했나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엄마라고 쳤을 때 엄마와 다시 한번 그 시간을 잘 위로를 받고, 엄마와 함께 있으면서 위로를 받고 하면은 그게 뭐 1, 2주가 됐든 한두 달이 됐든 아이는 그 시간에 다시 한번 안정을 되찾으면서 나름의 또 도약을 하는 발판을 만들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망이 같은 경우에는 2돌이 넘었을 때도 2달 가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길었어요. 소망이 같은 경우는. 다른 친구들은 뭐 한 몇 주 그러다 말았어, 뭐 그런 경우들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매번 거의 2달 다 되게 새벽마다 적어도 한두 번씩은 불려가서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경험담으로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요 뒤에는 이제 아까 보면서 나왔었던 저기 엄마 나는 그 책에서 나왔었던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수면 퇴행 중에서 또 다른 종류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수면 교육 직후에 일관성 시험 퇴행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수면 교육 전문가들은 수면 교육이 잘 진행되다가 1, 2주 사이에 퇴행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새로운 습관을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학습 심리학에서도 유명한 현상이라고 하는데, 오래된 습관이 소거가 되는 과정에서 격하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서 소거 격발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수면 교육이 역시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거 격발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요 앞에 엄마 나는 잘하고 있어에서 나오지 않았었던 내용인 거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새로운 습관을 들이면서 격하게 예전 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저항 같은 게 일어나면서 수면 퇴행을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알고 계신다면 뭐 한 1, 2주 정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당황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말하는 급성장기 발달 단계로 인한 수면 퇴행이 올 수도 있다. 급성장기뿐 아니라 수면 교육 후에 뒤집기나 앉기, 기기 등 새로운 기술을 갑자기 시작하는 일도 참 흔한 일인데 그때 다시 한번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개 더, 일과성 퇴행이라고 해서 아기도 사회적 존재라서 가족 여행이나 친척 방문 등 평범한 일과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이 생기면 퇴행을 겪을 수도 있다. 그렇구나. 아까 로운맘이 말씀드렸던 소망의 경우 기간에 가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뭐 이젠 그런 성장 발달에서 언어가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했을 무렵, 그리고 그때 또 소망이 엄청나게 신체 발달도 장난 아니었거든요. 뛰어다니고 하기 시작한 게 이제 그 무렵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서 왔구나를 알면 로운맘의 대처 방법은 그래, 그러면 너를 더 달래줘야겠구나. 내가 그냥 밤에 왜 통잠을 안 자,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런 시기가 왔으니까 내가 너를 더 위로를 해줘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전환한 게 로운맘의 방법이었다면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면 퇴행 관련해서 베이비 위스퍼 책, 베이비 위스퍼, 일반 베이비 위스퍼, 여기도 한번 보면 241, 여기서도 이제 말하는 것 중에 또 확인할 만한 수면 퇴행 혹은 수면 장애처럼 보이는 그 시기들이 또 언제가 있냐면 고형식, 그러니까 이유식을 처음 먹기 시작했을 때 그런 게 온다고 하죠. 그리고 이동하기 시작했을 때, 기어다니거나 뭐 걷거나, 이건 계속 몇 번째 나온 이야기고, 급성장기를 통과를 할 때, 그리고 이가 날 때,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고, 대변을 봤을 때, 대변을 봤을 때, 그렇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 사람이 준 팁을 저는 활용했다고 보면 돼요.
아기가 어떤 이유로 한밤중에 깨어났을 때는 놀거나 장난치지 말자. 애정을 보이고 문제를 해결해 주되 아기가 노는 시간으로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하자. 그렇지 않으면 다음날 밤에도 깨어나 놀자고 할 것이다. 이거는 지금 현재 31개월 된 소망이에게도 저는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한 번씩 자다가 깨는 기간이 또 있어요. 며칠 연속으로 한 번씩 새벽에 깨는 기간이 있기도 하거든요. 아직도 며칠씩. 그러면은 그게 뭐 악몽을 꿔서인지 뭐 야경증 때문인 건지 혹은 다른 낮에 어떤 과한 자극 때문이었던 건지를 생각을 해보는데, 어찌됐든 그 안에서 대처 방법은 뭐냐면, 저도 그때 너무 밝게 왜 깼어? 이렇게 각성시킬 정도의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마치 꿈결에서 그 아이가 꿈속에서 무슨 소리를 듣는 것처럼 제가 아이에게 그렇게 접근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잠자리로 데려가서 그냥 자, 그렇게 하고 앉아, 데려가서 이제 다시 앉아 누웠는데도 다시 아기가 앉아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너는 지금 앉아 있는 게 그럴 시간이 아니야.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누워서 자자. 그러니까 되게 무슨 꿈속에서 들리는 듯한 목소리로 그렇게 대처를 합니다. 놀자고 드는 경우들도 있죠. 그때 몇 개월에서 그런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아기가 한 번 갑자기 잘 자던 애가 언제부턴가 깨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놀다 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로운맘도 그런 시기를 겪었어요. 한 며칠 그런 적이 있어요. 며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크게 저도 반응을 하고, 그리고 안 자니까 혼내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한 이틀인가 3일 정도 하니까 어차피 1시간 동안 자자고 애원하고 복달을 해도 안 자니까 그럼 차라리 놀아줘 버리자 라고 해서 놀아줘도 봤죠. 하루 이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책을 찾아보고 하면서 제가 방향을 잡았던 거는, 너가 놀더라도 일단 집안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를 먼저 다 확인을 하고요. 놀더라도 엄마 아빠는 잘 거야. 지금은 밤이야. 지금 잠자는 시간에는 변함이 없어. 라는 태도를 그냥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심지어는 한 3, 4일 지나고 나서는 실제로 제가 잤어요. 그냥. 네. 그렇게 대처를 하고 나면 이제 아이가 다시 혼자 한두 시간 놀다가 잠이 들더라도 이 시간은 결국 자야 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일어나서 무엇을 하더라도 이 시간에는 자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는 다시 자는 패턴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는 진짜 뭐 대단한 왕도가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 일관적인 엄마 아빠의 수면에 대한 태도, 수면 환경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겠다라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유아 야경증과 악몽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더라고. 아이가 갑자기 자다가 으악 하면서 갑자기 크게 울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거는 어디를 보면은 유아 야경증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느냐 라고 보면은 제가 가장 참고가 됐었던 건 육아상식 사전이었어요. 육아상식 사전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이 책 또한 뒤에 보면 상당히 이렇게 레퍼런스가 많은 책이에요. 의사 선생님들 혹은 수면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쓴 책에는 뒤에 항상 이렇게 많은 레퍼런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들을 보면서 레퍼런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원문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야경증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유아기, 소아기 아이들을 밤에 깨우는 증상이 바로 야경증과 악몽입니다. 이 야경증과 악몽, 이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는 웬만한 수면책에서는 거의 다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그 증상들이 비슷하기 때문에요. 근데 일단 야경증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시는지를 보면은 이 야경증은 병적인 증상은 아니어서 질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부모들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야경증은 유아기 아이들의 증상입니다. 수면 초기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잠에서 깨는데, 악몽과는 달리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소리 지른 사실조차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꿈을 꾸는 렘 수면 단계가 아닌 수면 초기엔 넌렘 수면이라고 하는, 전 비렘 수면이라고 지난주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유아기 아이들에게 적게는 2%, 3%, 많게는 15%까지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기 수면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를 가지려면 제가 지난주에 정말 지겹도록 반복하면서 말씀드렸던 렘 수면, 비렘 수면에 대한 그 단계를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그냥 분리해서 외우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야경증, 악몽 이런 것도 렘 수면 단계, 비렘 수면 단계 어디서 나타나냐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른데 단순한 야경증 증상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소리를 지르는 것 말고도 이상한 발작적인 행동을 같이 보이면서 의식이 없는 것 같고 눈을 뒤집어 보니 한쪽 방향으로 몰려있다면 그것은 경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아과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경증 자체로는 고민할 게 아니고 악몽과 비슷한 증상이 야경증 자체로는 고민할 게 아니고 경기일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다면 고민해야 되는데 경기는 의식이 없는 것 같고 눈을 뒤집어 보니 한쪽 방향으로 몰려 있거나 이상한 발작적인 행동을 보인다거나 이러면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근데 이런 행동이 멈추지 않고 지속된다면 응급실을 찾아가야 하지만 아이가 잠시 소리를 지르다가 다시 잠든다면 굳이 아이를 깨울 필요도 응급실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일을 예방하려면 낮 동안 아이가 너무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무서운 내용의 영상을 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야경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악몽을 꾸는 경우에 대해서도 악몽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야경증도 그렇고 악몽도 그렇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재우고 심한 경우 밤에 불을 켜놓거나 문을 열어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좀 어떤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 환경을 좀 완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또한 부모와 같이 자기보다는 형제와 한 방에서 재우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거나 간식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아이들은 꿈을 꿀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전에는 아이들이 한 만 3, 4세경부터 꿈을 꾼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이제 많은 이제 뇌에 관련한 연구들이 발표가 되면서 알게 된 거는 뭐냐면 아기들은 신생아와 심지어 태아에게서도 아이들이 꿈을 꾸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이렇게 어린데도 악몽을 꿀 수가 있나요? 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럴 수도 있다. 어떤 생후 6주 이전에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일부 연구가들은 아이들이 생후 6주 이전에 잠을 자면서 많이 우는 것은 출생이라는 아주 힘겨운 경험을 한 뒤 생기는 악몽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거는 뭐 정설은 아니고 하기도 한다. 뭐 그런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하다. 뭐 주장이 있기도 하다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어찌되었든 아주 어린 아이, 출생 직후의 아기들도 악몽을 꿀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악몽과 야경증을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야경증이면 그래도 조금 더 아무래도 걱정이 되기는 하겠죠. 그래도 2, 3% 많게는 15% 정도의 아이에게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고 악몽은 누구나 꾸는 거라고 하는데 뭘까 궁금하잖아요. 야경증일까요? 악몽을 꾼 걸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구분해서 볼 수 있었던 책이 베이비 위스퍼 골드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자, 차이점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정리를 해놨어요. 일단 아이가 왜 우는가, 악몽인 경우와 야경증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악몽의 경우에는 렘 수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안구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 렘 수면 단계 있잖아요. 그때 심리적인 경험을 하면서 지금 불쾌한 감정이나 충격을 다시 되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악몽이라는 게 정신은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몸은 휴식 상태에 있다. 그리고 야경증의 경우에는 유아들의 경우에는 창란성 각성이라고 해서 목류병처럼 생리적인 증상인데 깊은 수면에서
렘으로 가는 정상적인 전환을 하는 대신에 이 두 단계 사이에서 그냥 좀 비정상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죠. 몸은 움직이지만 무의식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경증인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언어가 이제 돼서 되면 이제 조금 더 이거를 구분하기는 쉽긴 하겠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 보고 뭐 어제 깼는데 깨서 뭐 했지 왜 그랬어 라든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거를 기억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그런 악몽을 꿔서 깼을 때는 그거를 기억을 하는데, 야경증이어서 중간에 깨서 뭔가 대화를 하거나 뭔가 본인이 움직였다면 아이는 그거를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거는 야경증의 증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몽 같은 경우에는 보통 렘 수면이 가장 왕성한 새벽에 많이 보여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종종 소리를 지르고 아이가 깬다든지 한다. 그러면은 어떤 악몽을 꿨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보고, 아이가 그러면 낮 동안 어떤 긴장된 상태, 어떤 과한 자극, 어떤 변화, 일상생활의 변화, 패턴의 변화가 있었을까, 이런 거를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야경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일어난다. 그래서 보통 잠이 들고 나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후에 그런 증상을 보인다고 해요. 갑자기 울고 일어나고 하는 그런 증상이요.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야경증을 더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하고, 또 이제 약간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떤 몸짓을 하는지 거기에서도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악몽의 경우에는 자다가 깨서 울지만 의식이 있고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을 할 거고, 야경증의 경우에는 고음의 비명으로 시작을 한다 그래요. 우는 것보다는 고음의 비명을 확 하고 깨는 경우 있잖아요. 눈은 뜨고 있지만 몸이 경직되고 식은땀을 흘리고 얼굴이 상기되기도 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중에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게 야경증이고. 예.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서 우리가 육아상식 사전, 의사 선생님 쓰신 육아상식 사전에서부터 봤지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경기가 아닌 이상.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악몽의 경우 달래주고 안심을 시키고, 그리고 기억을 한다면 이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게 하라는 거고, 그리고 많이 보듬어주고 한동안 함께 누워있대 데리고 가서 함께 자지는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로우맘이 지킨 로우맘이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악몽을 꿨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리고 야경증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때는 아이를 깨우면 그런 시간을 더 연장할 뿐이라는 거죠. 보통 10분 정도 지속이 된다. 짧으면 1분, 길면 40분까지 갈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야경증의 경우는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깨기 때문에 아이보다 엄마가 더 놀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긴장을 풀고, 일단 먼저 중요한 거는 보호자가, 양육자가 긴장을 풀고 그냥 말로만 안심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가구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네.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심리적 안정을 찾고, 꿈결에서도 말소리가 들리듯 그렇게 나긋나긋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아이를 대처해주고 보호해주는 게 야경증이라는 증상을 보였을 때 해줄 수 있는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증상들을 보였을 때. 그러면은 악몽의 경우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고 두려웠는지 알아서 낮 동안에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고, 혹 이제 아이가 이제 좀 커서 괴물이라는 거를 알고 혹은 무서운 어떤 존재가 생겼거나 한다면, 그런 존재가 너가 자는 공간에는 없어, 안전해, 우리 집은 안전해, 이런 거를 충분히 둘러보면서 보여주면서 안심을 시키고 재우고 하는 과정을 해주면 아이에게 심리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야경증의 경우에는 일과를 유지하고 지나치게 피곤해지지 않도록 한다. 이 증상이 자주 일어나거나 가족에 목류병이 있다면 소아과 의사나 수면 전문 의사를 찾는다. 예, 이런 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도 로망스 질문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한 권을 더 읽으려면 너무 많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낮잠, 밤잠 시간에 대해서도 또 아는 게 좋을 텐데요. 이 원령대는 낮잠을 얼마나 자야 되고, 저 원령대는 얼마나 밤잠을 자야 되고, 이때 우리 아이는 이만큼을 자는데 너무 많은 게 아닌가요? 우리가 사실 그런 표들을 못 찾아서 로우맘에게 질문을 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어떤 표를 봤을 때
그 표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이외에 나는 또 다른 이런저런 수면 문제를 느끼는데 모든 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 혹시 낮잠 시간 괜찮은가 밤잠 시간 괜찮은가 연관해서 아마 고민이 되실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 책에서 나온 그 가이드라인은 제가 보여드리면서 낮잠 시간 밤잠 시간 가이드라인을 눈으로 여러 번 확인해서 마음의 안심이 일단 거기서 먼저 될 수 있도록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좋은 잠 처방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면 전문가와 이제 수면 전문가면서 다양한 어떤 관련 문제를 이제 의학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이 쓴 책인데 몇 페이지 어디였더라? 자, 여기에서는 어떤 표를 인용을 했었냐면 이 표를 로운맘은 가장 많이 참고를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수면의학회의 지침을 바탕으로 한 표이고 웬만한 자료들에서 로운맘은 수면 시간이나 어떤 스터디나 이런 연구에 대해서 볼 때 그리고 그것을 정리한 표가 미국 수면의학회라고 한다면 좀 더 신뢰를 가지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표도 거기에 그렇게 미국 수면의학회의 지침을 바탕으로 정리된 것인데요. 지금 보이실까요? 각각 원령에 따른 수면 시간과 그리고 하루 중 수면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나타나는데 일단 이 표에서는 수면 시간, 전체 수면 시간만 한번 봐보세요. 신생아 0에서 3개월일 때, 그리고 영아일 때 4개월에서 12개월, 유아일 때 만 1세에서 만 2세일 때, 그리고 취약전 아동 만 3세에서 5세일 때. 지금 소망이의 경우에는 만 3세 전 31개월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유아에 표시되어 있는 시간을 봐요. 그러면은 총 수면 시간이 낮잠 더하기 밤잠이 11시간에서 14시간 사이에 있으면은 그 평균 범위 내에 있다라고 보는데 소망에는 현재는 밤잠은 11시간 안 자요. 10시간 반을 자요. 10시간 반. 10시간 반을 잔 지는 사실 꽤 됐어요. 요건 한 두 돌 무렵부터 10시간 반을 잤고요. 낮잠은 낮에 주중에 기간을 수면교육과 전문가 자격증이라는 게 진짜 있어요. 그거는 처음에는 호주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호주에서 시작을 했었던 게 미국 수면 협회라든지 이런 데로 넘어가면서 미국에서는 아무튼 뭐든지 팩트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좋아하는 민족이란 말이죠. 거기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더 많은 수면과 관련한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 이런 협회들을 통해서 교육 전문가, 수면 전문가 자격증이라는 게 발급이 돼요. 호주에서도 되고 미국에서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번 그 협회가 진짜 있는지 실제로 또 찾아보면 좋기는 하겠죠. 의심이 많은 분들은 저같이 저희 찾아보니까 있더군요. 그리고 거기에서 배출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되게 그런 수면교육 전문가로서 실제로 가정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 그런 전문 낸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더 빨리 정착이 된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자격증이 먼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요. 그래서 anyways 소망이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돌 무렵부터 밤잠은 11시간을 안 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녁 8시에 잠들었다. 그러면은 아침 7시까지 자주면 좋겠는데 6시 반에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제가 7시 좀 넘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한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재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두 돌 넘어갔을 때. 그러면은 아이가 한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맞춰왔고 낮잠은 주중에는 1시간 정도 자고 주말에는 집이니까 편해서 그런지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 자요. 그러니까 총 수면 시간이 11.5시간에서 12.5시간 혹은 13시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 11시간, 14시간 사이에 들어오니까 안심할만 하겠다라고 볼 수는 있었죠. 그래서 요런 표도 있고 아마 이제 자기 아기의 원령별로 해서 지금 아마 시간을 기억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느림보 수면교육 책을 쓴 엄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자료들을 보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의 자료 확인을 제가 참 많이 했었는데 어느 것 하나
잘못 인용하거나 잘못 분석한 것이 없어서 제가 참 신뢰를 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은. 여기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0에서 3세 아이의 평균 수면 시간을 한번 봤더니, 이건 이제 존슨 앤 존슨 다문화 영유아 수면 실태를 2010년에 조사했을 때 나타난 건데, 한국 아이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0, 3세 아이의 평균 수면 시간이 가장 짧죠. 뉴질랜드가 가장 길고, 그리고 영국과 미국이 10시간으로 이제 한국보다는 좀 더 길었는데, 이제 거기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 아이들의 평균 잠드는 시간이 늦어요. 10시, 밤 10시가 넘고, 뉴질랜드는 일찍 재우고,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9시 넘지 않게, 어찌됐든 8시, 9시 넘지 않게는 재운다. 이런 분위기인데, 이 표에서 보여주는 건 또 무슨 얘기냐면은, 일찍 재우면 재울수록 아이들이 더 평균 수면 시간이 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데이터였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로우맘도 아이가 만약에 평균 우리 아이 조금 잠이 적어요 라고 처음에 속단을 하는 것보다는, 밤잠을 자는 시간이 9시가 넘어가서 뭐 10시, 11시인 경우에는, 그렇다면 아이의 전체 수면 자체도, 그러니까 늦게 잤으니까 짧아진다, 뭐 학교 가야 돼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늦게 자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더 잠을 짧게 자더라, 밤잠을.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고 그런 통계가 있더라 라는 걸로 참고를 하시라고 이 표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아이가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안정된 밤잠, 안정된 편안한 잠을 자기 원한다면 어떻게든 수면 시간을 앞으로 당겨주는 노력을 0, 3세 때 해주는 게 좋겠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이 표를 보여드린 거고, 또 수면 시간 관련해서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또깨 올인원, 이 책도 보면은, 이것도 이제 한 엄마가 쓴 책인데, 이 엄마도 상당히 뒤에 레퍼런스가 많은 책입니다. 그 원서와 그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또깨 육아 올인원에도 보면은 수면 시간이 원령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자세해요. 한번 자기 아기의 원령대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1개월에서 2개월일 때, 3개월에서 5개월일 때, 6개월에서 8개월일 때, 이제 여기서 보면 낮잠 횟수가 점점 어떻게 줄어들어 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은데, 여기서 보면은 3회였던 낮잠이 2회로 줄어드는 시기, 요때 낮잠 변환기 때 또 아이들이 요때 아이들의 밤잠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낮잠 변환기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키워드를 뽑아놨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로만 같은 경우는 9개월에서 10개월, 소망이도 9개월 때 참 또 아이의 밤잠 재우는 게 힘들었어요. 아이가 안 자려고 하기 시작하는 증상을 처음 보이기도 시작을 했고요. 수면 교육이 잘 돼 있었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안 자려고 버티는 그런 시간들이 오는데, 그런 때 원인 중에 하나도 또 낮잠 변환기가 아닌가라는 것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낮잠 변환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혹시 지금이 낮잠 변환기인가? 라는 것을 의심을 해서 한번 아이의 그 낮잠 시간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해보는 거가 방법일 거예요. 그러니까 낮잠을 3번을 자던 아이가 밤에 어느 순간 점점 늦게 자려고 안 자려고 하고, 낮잠도 뭔가 조금 불안정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어느 날은 3번 잤다 2번 잤다 하면, 그럼 다시 한번 아이의 수면 시간을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앱으로든 아니면 손으로든 기록을 한 일주일 정도 해보시면 보여요. 지금 낮잠 주려고 하는구나가 정확하게 보여요. 그 잤던 시간, 깼던 시간, 요거를 기록해 두면서 요번에 요 잤던 시간이 짧아졌네. 낮잠 하나가 짧아졌네. 그리고 요 낮잠이 없어지기도 하네. 그리고 없어지고 난데 그 다음 낮잠은 어땠네. 이런 것들이 이제 숫자로 우리가 지금 딱 봐야 지금 딱 그런가요. 예. 숫자로 봐야 이게 낮잠 변환기구나 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면서, 그러면 또 이 표를 한번 들여다보겠죠. 그렇다면 언제 낮잠 변환기가 있나. 9개월에서 10개월, 그리고 16개월에서 23개월, 요때도 16개월에서 23개월 사이에 또 낮잠 변환기가 오면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죠. 그리고 두 돌 무렵, 그러니까 소망이 같은 경우도 2돌 무렵에 낮잠이 2돌 되기 전이었어요. 맞아요. 2돌 되기 전에
한 22개월 요 무렵에 낮잠이 한 번으로 줄었어요. 소망의 경우에는. 그래서 저 또 그 무렵엔 또 한 번 다시 기록을 했어. 워낙 낮잠도 이상하고 밤잠도 이상하고 아이가 자려고 할 때마다 너무 속을 세게 때문에 또 낮잠 변환기인가? 라고 하면서 기록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낮잠 그러면서 또 이 표를 보니까 줄어드는 시기가 맞긴 맞네. 그렇다면은 그래 줄어들도록 내가 유도를 하면서 같이 패턴을 다시 새롭게 오는 패턴에 맞춰줘야겠구나 라고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낮잠이 줄어들면 이렇게 횟수가 줄어들면 시간이 얼마만큼 줄어들까? 총 낮잠 시간은 어떻게 되나를 한번 표를 보고 확인을 해보면 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잠도 적게 자는데 심지어 밤잠은 그대로네? 더 자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왜 그럴까? 표를 보니까 나오죠. 그대로 11시간이에요. 심지어 줄어들고 있죠. 예, 밤잠이. 요 표를 보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마음 접으시고 아이가 짧게 잔다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때가 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면서 총 밤잠 시간과 낮잠 시간을 더해봤을 때 총 수면 시간이 이렇게 되는구나. 원령표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안심도 하고 마음을 접을 건 접고 대처를 할 건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낮잠 밤잠 시간에 대해서 왜 제가 이렇게 책을 많이 적어놨을까? 통곡 없이 이거 책 하나만 더 볼게요.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적어놨지? 통곡 책도 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적어놨겠지? 통곡 없이 잘 자는 아기의 비밀 관련해서도 한번 보면은 별 내용 없으면 제가 이거는 그냥 후딱 넘어갈게요. 워낙 지금 제가 수면 관련해서는 책을 한 18권 봤다고 말씀드렸었나요? 지난주에?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책은 18권 봤지만 거기는 레퍼런스까지 봤다고 하면은 사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로마? 이상한 여자 아닌가요? 예, 아무튼 뭐 하나 했을 때는 그리고 또 컨텐츠를 만들려고 했을 때는 그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anyways 그래서 여기서도 낮잠 밤잠 가지고도 제가 적어놓은 책들이 상당히 많은데 요 책까지만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네요. 지금 요 수면표도 미국 수면협회의 표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곽윤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본인이 직접 많은 아이들을 접해오시면서 임상을 통한 경험을 가지고 이제 책을 집필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책을 집필하시기도 했는데 이 책의 약간 아쉬운 점은 출처가 항상 안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출처를 예측해서 봐야 된다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 책은. 근데 아무튼 간에 여기서는 낮잠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이 책을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했군요. 원령별 낮잠 횟수와 수면 간격, 낮잠 횟수에 대해서만 따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각각 원령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도 보면 여전히 낮잠이 줄어드는 시기 그러니까는 3, 4회였다가 3회로 되는 시기 6개월에 한번 요때도 한번 힘들죠. 저희가 또 그리고 원더윅스와 별개로 또 6개월에도 그래서 낮잠 변환되면서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9개월에서 10개월 넘어갈 때 요때도 이제 낮잠이 줄어드는 시기면서 또 한 번 더 힘들죠. 부모님들이. 그리고 또 여기에서 2회에서 1회로 넘어오는 그 시기가 여기선 이제 15개월에서 24개월 사이로 보이네요. 요때가 또 다시 한번 힘듭니다. 그래서 요때는 낮잠이 줄어들려고 하는구나를 했을 때 이제 낮잠 변환기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유도를 하면 좋겠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낮잠 변환기 키워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